네, 이완구 총리 후보자 인준 여부를 두고 여야가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공동 여론조사 카드를 제시하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네,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고영신 한양대 특임 교수,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문재인 대표의 공동 여론조사 제안이 굉장히 논란이 뜨겁습니다. 네. 일단 대의민주주의 훼손이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일단 어떻게 생각하세요? 헛발질이죠. 문재인 헛발질이다. 대표가 크게 헛발질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대로 전에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네. 그 주장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없어요. 본인이 그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에서 다 그 총괄 책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고 해갖고 큰 낭패를 본 적이 있고 또 세월호 때도 가서 단식했는데 국민들은 물론이고 당내에서까지도 반발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번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런 여론 조사 제안에 대해서 국민들도 황당하고 당내에서도 무슨 소리야? 황당한 얘기다. 또 말씀하신 대로 대의제도라는 것은 국민들이 다 참여할 수 없으니까 대표를 뽑아서 당신들이 좀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해달라는 건데 그걸 다시 국민들한테 하자는 것은 원칙적으로 얘기 안 되는 소리고 저는 책임 회피라고 봅니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를 내정자 후보자를 말하자면은 표결을 통해서 처리를 해줄 경우 지지 기반인 친야 인사들, 야권 인사들로부터 이게 후폭풍이 두렵고 그렇다고 계속 반대하자니 충청표가 또 특히 보수층 이런 쪽에 반발이 또 염려가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분은 내년 총선도 있지만 결국 대권을 바라보는 분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은 이 충청 민심이라는 게 우리 대권을 아주 좌우해온 그동안의 그 경험으로 볼 때는 대권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충청 민심도 읽기 쉽고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해서 거기다 책임을 떠넘기고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보다 어떻게 알아냈냐. 물론 본인은 꼭 여론조사를 한다기보다는 그 여론의 여권이 청와대나 여권이 여론에 의해서 여론을 존중해서 자진사퇴시키는 것이 어떠냐 이런 쪽으로 이렇게 수습을 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여론조사 제안이라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죠. 네, 교수님께서는 악수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사장님, 이 여론조사로 묻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일단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불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헌법 제86조에 보면은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돼 있습니다. 헌법 제86조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거는 뭐냐면은 여론조사로 총리를 인준한다는 것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다고 봅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그러니까 당 대표가 이렇게 전면에 서서 여론조사를 총리 후보자를 일단 여론조사를 하자는 건 뭐냐면은 당내 여론 수렴 과정을 과연 거쳤느냐 하는 부분도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당 대표가 하는 얘기는 대개 보면은 당내에서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에 그리고 당 대표가 발언하든 아니면은 주로 대개 보면 당 대표는 전면에 나서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데 주로 이제 원내 대표, 소위 말하면 야당 같으면 우윤근 원내 대표가 주로 이제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또 당 대표의 추인을 받아서 그것을 이제 그 기자회견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원내에서 발표를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우윤근 원내 대표도 전혀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당내 소위 말하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지명한 총리 후보자를 내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부분은 당내 의견 수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렇게 불쑥 사실 큰 여론조사, 큰 그 고민 없이 던지는 거 보면은 당내에서 의견 수렴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뭐냐? 결국은 문재인 그 당 대표의 사실 그 좀 아마추어적인 발상 그리고 좀 지나치게 리더십의 어떤 흠집을 스스로 좀 폄하한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앞으로 이런 당대표가 전면에 나서는 부분은 좀 더 고민하고 또 당에서 전략적으로 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바로 지난번에도 청문회 과정 중에서 청문회가 여야 합의의 이틀인데 첫날에 벌써 일성을 했지 않습니까? 무조건 부적격 판단을 내린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대여 협상하는데 카드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볼 때는 아직까지는 우리
문재인 대표께서는 아직까지 원내 정치를 한 지가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그 아마추어적인 그런 리더십이 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이런 중요한 사항들을 발표할 때는 정말로 좀 당내 의견 수렴을 좀 거친 후에 이런 것들이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에는 건전한 야당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정치가 발전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꾸 아마추어적인 발상을 좀 내놓으면은 국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국민들이 야당에 대한 그는 희망 자체가 자꾸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네네. 측면에서 좀 야당은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번 여론조사 제안 아마추어적 발상이다, 헛발질이다 이렇게도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승만 또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 참배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통합행보라는 얘기도 있지만 또 의견이 있으실 것 같아서요. 저는 아주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네. 어쨌든 뭐 본인도 문재인 대표도 이승만 대통령이든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의 역사고 존중해야 할 분이다. 어떤 분이든 간에 공과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과만 너무 드러나게 해서는 안 되고 또 지금 시대의 흐름이 통합과 화해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선도한다는 측면에서 네. 문재인 대표의 행보는 아주 옳은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여론조사도 60% 뭐 65%가 찬성이지 않습니까? 네. 다만 아까 얘기한 대로 여론조사 말하자면 총리 후보자를 여론조사로 결정하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우리 허이 사장도 얘기했지만 아마추어 대표 초선 의원이구나. 역시 정치라는 것은 경험과 경륜이 필요하다. 네. 그런 면에서 문 대표에 대해서 정치적 자질, 정치적 DNA가 조금 정치 감각이 부족한 것 아닌가. 특히 정치 지도자라는 것은 예스와 노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어느 경우에 있어서는 여론이 설사 반대하더라도 이것이 국가를 위하고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올바르다 하면은 자기 희생을 무릅쓰고 결단을 내리는 거. 이게 큰 정치인이고 정치 지도라서 자질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는 자기의 어떤 책임이라든가 결단 이런 것을 국민한테 떠넘기는 네. 그런 형식을 빚었기 때문에 당내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어쨌든 본인은 뭐 꼭 그런 뜻은 아니라고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역시 초선 의원의 태가 아직은 벗으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또 지금 하나는 뭐냐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행보들은 뭐냐면은 사실 뭐 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당 대표 되고 나서 이승만, 박정희 묘소를 참배하는 그 자체는 굉장히 국민들이 볼 때는 좀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기망을 기대했는데 바로 국민 여론이라는 이런 악수를 뜸으로 해서 어떤 현상이냐면 과연 문재인 대표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는 것 자체의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을 합니다. 과연 저분이 지금 잠깐 적과의 동심을 필요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민주화, 산업화, 지금 이제 선진화 문턱에 와서 고 교수님 이야기하셨던지 근대화하고 산업화, 민주화를 공가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이제는 새로운 노선을 좀 중도 노선으로 변경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볼 것인지 이렇게 판단했는데 갑자기 지금 돌출적인 이런 발언이 나오니까 야 이게 정말로 가고 싶어 간 건지 아니면 당 대표가 됐기 때문에 중앙당에서 가라고 그냥 스케줄을 짜주니까 본인이 판단한 건지 이제 이런 것들을 진정성 국민들이 과연 문재인 대표가 정말 진정성 있게 갔는지 아니면은 적과의 동침을 하기 위해서 간 건지 이런 부분들을 의심하게 된다. 이렇게 된다면 뭐냐면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아무리 좋은 얘기 하더라도 당대표가 믿질 않습니다. 앞으로 지금 당대표가 여러 가지 지금 해야 할 일들이 금년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산적한 과제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원내에서 지금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장 지금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4대 개혁이라든가 또 현안 문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당에서 의견 수렴해서 또 여당과의 관계를 설정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심사숙고하지 않다 보면은 결국 국민들이 자꾸 의심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고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국민들이 그 진정성을 믿지 않으면은 야당이 앞으로 굉장히 가는데 어려움이 있고 특히 문재인 대표는 우리 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 당대표도 대표지만은 차기 대권이라는 큰 과제를 놓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당대표 역할을 제대로 수행 못하면은 사실 대통령 후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잘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양당 대표가 전직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한 것을 두고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청래 의원의
요새 뭐 흔히 언론에서 이야기한 대로 막말 시리즈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네. 오직에야 사실은 문재인 대표는 뭐 정치인이니까 그렇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본 인간의 개인적인 면에서는 아주 순수하고 아주 착한 사람의 어떤 대표적인 전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저분까지도 좀 뭐 제동을 걸고 나선 거 아닙니까? 문 대표도. 예, 네. 문 대표까지도 그런 여러 가지 지속적인 막말에 대해서 막말보다는 뭐 또 저 평모가 가는 것에 대해서도 대표도 가는데 다 갑시다 하고 자기가 먼저 나서서 그런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제기를 했는데 네. 어쨌든 정청래 의원이 뭐 이런 묘소 참배라든가 또 최근에 그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재판 결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고 비판을 하고 그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국회의원이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표명을 할 수 있죠. 네. 그러나 그 표명을 어떻게 하느냐 말하자면 그런 것을 막말 수준으로 하느냐 뭐 강중만 저 전북대 교수가 쓴 싸가지 없는 친노 이런 식으로 같은 말이라도 좋은 말이라도 싸가지가 있게 그리고 운동권 출신의 초선 의원도 아니고 지금은 최고위원 그것도 최고위원 중에서 두 번째로 이게 득표를 한 그런 지도부 일원이면은 적어도 그런 지도부 일원답게 품위와 품격을 갖춰서 얘기를 해야죠. 네. 그런 면에서 지금 정청래 의원은 그동안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자기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은 아직도 운동권 어떤 그런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에 그 막말의 달인 아닌가 막말에 뭐 이런 그 어떤 DNA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인상을 줄 정도입니다. 네. 그런데도 전에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그런 그 품격 없는 또 그 당의 위계 뭐 이런 것까지도 무시하는 초재선 의원들에 대해서 개작두로 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또 입을 딱 다물고 있었어요. 조용했죠. 그런 거 보면은 문재인 의원도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그 개작두로 좀 빌려다가 기강도 좀 잡고 A 범절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원로 또 그 중진 의원들이 문 대표한테 그랬지 않습니까? 모셔서 그렇게 간담회 할 때 네. 당에는 범절이 씨하는 거다. A 범절이 씨하지. 그렇게 아무나 나서 가지고 국민들한테 짜증나는 국민들로부터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발언을 하면 안 된다. 지금 야당이 한 30% 가까이 지지율이 올라왔는데 내가 볼 때는 정청래 의원이 한 2, 3%는 깎아먹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좀 도가 넘었다는 말씀이시죠. 기본적으로 지금 정청래 의원 발언 자체가 우리 국회의원들 저기 뭐 정치인들의 어떤 발언이나 행동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거는 자기 신념이 묻어 있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뭐 충동적으로 나오는 건 절대로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왜 그러면 그 여당의 당 대표가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 고향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고 또 뭐 당 그 최고위원 입장에서 내놓는다는 게 뭐냐면 우리 사회를 이분법적으로 가려고 하지 않냐. 그래 가진 자와 없는 자, 민주적이고 비민주적이고 뭐 이런 식으로 친노 비노 자기들이 가르듯이 이렇게 해서 뭔가를 우리 사회를 좀 이분법적으로 갈라서 다음에 우리 문재인 대표가 당대표에서 대권 후보로 가는데 하나의 좀 쉽게 말하면 마당을 좀 썰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거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 발상이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 국민들이 모든 그 정보가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도 굉장히 똑똑합니다. 벌써 국회의원들이 무슨 어떤 말을 할 적에는 저 국회의원이 왜 저런 의도로 무슨 의도로 갖고 저런 얘기를 하는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청래 의원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련의 행보, 뭐 막말부터 해서 여러 가지 행보들은 결국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리고 지금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발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모든 사회가 이해관계가 다양화되어 있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국회의원들이 사실 풀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무슨 재판하듯이 재단하듯이 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어떤 발언이나 행동을 해야 되는데 결코 지금 하고 있는 정청래 의원의 발언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행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이완구 총리 후보자 본회의 관련해서 열리는데 지금 분위기로 봐선 새누리당의 단독 처리도 불사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저는 뭐
청와대나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외통수다. 더 물러날 길이 없다. 지금 이완구 총리 내정자 후보자가 낙마를 할 경우 사실상 국정 운영의 동력은 완전히 상실하는 거고 레임덕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소 무리를 하더라도 어떤 형식으로든 처리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고 야당이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는 뭐 좀 지켜봐야겠죠. 뭐 네. 들어가서 표결을 통해서 반대를 할지 아니면 아예 불참을 할지 들어가서 반대 발언만 하고 다 퇴장을 할지 이런 것은 뭐 야당이 전략적으로 판단할 문제이지만 어쨌든 이완구 총리 내정자가 검증 과정에서 뭐 양파 껍질 벗기듯이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고 특히 이런 그 언론관에 대해서는 총리로서도 도저히 이렇게 가져서는 안 될 네. 그런 언론관을 표명했다는 점에서 좀 국민들의 어떤 눈높이에는 좀 부족한 거 아닌가 합니다만은 그동안에 공직자로서 가져왔던 그런 경륜이라든가 또 능력 또 정치력 이런 면에서는 또 아주 장점이 있는 분이시니까 여당으로서는 불가피하게 처리를 할 것으로 봅니다. 네. 이사장님께서도 짧게 전망을 좀 해주시죠. 저도 뭐 일단 기본적으로 통과는 난 된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어차피 야당도 정족수 차원에서는 이미 저 과반수가 야당이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걸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야당도. 그러나 다만 이제 이게 빨리 처리를 되지 않으면 이 국정공백 상태가 계속 지속적으로 된다면 결국 이 책임이 여야 공동의 책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야당은 책임이 없다 하는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여야 공동의 책임이 있다면 차라리 야당에서 빨리 처리해 주는 게 좋다. 어차피 통과시킬 것 같으면 빨리 처리해. 물론 그 과정에서 이제 표결 처리하는 과정에서 야당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탈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당보다는 오히려 본회의가 열려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당보다는 오히려 야당이 지금 더 셈이 복잡하다 저는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당이 만약에 들어가서 이탈표, 왜냐하면 충청에도 지금 충청 의원들이 야당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분들이 충청의 어떤 민심을 반영해서 만약에 반대표를 아니고 찬성표를 던졌다 했으면은 당장 타격이 누구한테 가냐면 문재인 대표 지도력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오히려 저는 본회의에 참석을 안 하고 표단속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은 이번 총리 인준안과 관련해서 야당이 후폭풍에 굉장히 휩싸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네. 때문에 오히려 야당이 떳떳하게 참여해서 자기들 의사를 표시하는 게 훨씬 당당하다고 보고 또 하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계속 혼란이 가면 국정공백 상태가 길면 야당도 불리하다. 왜냐하면 야당도 지금 이미 벌써 설 민심 전에 이 자기들이 그 여론을 몰이를 하고 싶지만은 사실 뭐 정청래 의원이 지금 막말 발언이 굉장히 이것도 지금 도가 지나치기 때문에 사실 설 민심에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빨리 서로가 여야가 어쨌든 16일 날 내일 합의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빨리 처리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내일 표결 처리 과정을 지켜보도록 하고요.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